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1급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원입니다. 자, 2025년 제23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의 날개를 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온라인 유튜브로 이 합격 설명회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또 뒤늦게 또 이 영상을 접하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무조건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합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온라인상에 너무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의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합격했다 이런 각종 정보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공부 방법,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1급 시험 합격을 기원하면서 먼저 파이팅하고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먼저 합격 설명회 진행에 있어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급 국가시험 교재를 다 집필을 했고, 그리고 그 집필된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저자 직강으로 제가 강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초청 문의가 있고 또 이제 고정적으로 10년 넘게 서울 소재 대학에서 계속 전담으로 8개 영역을 모두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또 이제 또 부산에서도 이번에 강의 의뢰가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1급 시험을 강의한다는 것은 그 강의자가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자여야 합니다.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긴 한데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역대 기출 문제 1회부터 22회까지 시험 문제,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도대체 22년 동안 몇 번이나 나왔고, 자, 이 논점이 그간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또는 이제 빈출되었다 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또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과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건 시험의 중요도에 있어서 1순위 또는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나올 겁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암기할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암기할지 말지는. 자, 이런 꼭꼭 찝어주는 쪽집게 강의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22년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걸러주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있어서 공부의 부담이 많이 줄게 된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시험장에 가보면 거의 다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정말 이 김진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오네. 이건 이제 합격 수기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다 합격 수기에 또 적어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기출 논점을 다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내용은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출 분석을 했으니까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를 여러 가지 교재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론서, 통합이론서 이제 3권이 있고요. 자, 이 통합이론서를 압축한 핵심 이론 노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1회부터 22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최근 것만 최근 9개년 동안 9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한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요게 3권이니까 그리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담고 있으니까 문제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권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기출 천재라는 한 권으로 된 책을 또 집필을 했고요. 자, 아까 이론을 또 한 권으로 정리를 했는데 핵심 이론 노트를 자, 시험 임박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벼락치기 해야 할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2순위 내용을 정리한 족집게 벼락치기. 이 책으로도 많이들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시험을 앞두고 기출론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출족보 OX 책,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이 수록된 모의고사. 자, 이렇게 공부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든 내용들 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다 개발해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떨어져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또 새로운 책을 또 구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출 해설서를 만들어서 이거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전자책으로 또 이게 출간이 됩니다. 저가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전 책이 있으면 또 새로운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새로 나온 기출론점 그리고 개정된 이 법률 사항들을 이 해설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보문고에 가셔가지고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김진원을 검색하시면 제가 집필한 책들 쭉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그 다양한 교재들이 집필되어 있으니까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락처입니다. 저는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실제 제가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 이제 카톡 상담,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다음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제 책으로 공부하다가 또는 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제23회 시험일은 언제 볼까요? 제가 여기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응원하러 가서 시험장에서 파이팅 하고 왔던 현장 사진입니다. 서울 공고에 가가지고 이제 파이팅 하고 왔었는데 이게 20회 때 갔던 사진이에요. 자, 이게 시험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저기 지금 손표 지금 확인하고 이제 강의실 그 확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여기 감독
위원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시험장 내부입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전에 지금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자, 여기 안에 이제 벽시계도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시험과 관련된 이런 안내사항들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니까 좀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일이 합격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이 합격일.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지금 시기,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지금 듣고 있는 이 7월 합격 설명회를 듣고 있는 이 시기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기예요. 아직 공부를 전혀 못해서 상관없어요. 지금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나 이런 두려움 버리시고 자신감 가지고 시험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시험일 보면 그간에 이제 과거에는 일요일 날 봤었고요. 그 다음 토요일로 바뀝니다. 토요일로 바뀌고 나서 쭉 지금 토요일 날 보게 되는데 토요일 몇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느냐. 그래서 가장 빠르게 봤던 토요일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여기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이제 최근에는 21회 시험, 22회 시험 둘 다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가장 늦게 봤던 시험은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18회 시험이. 그죠? 그러니까 빨리 보면 1월 둘째 주 토요일, 늦게 보면 2월 둘째 주 토요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셋째 주 토요일에도 봤었고, 넷째 주 토요일에도 봤었고,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2월 또 첫째 주 토요일에도 봤었던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23회 시험은 2025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그 다음에 2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보면 자, 이렇게 날짜가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봤던 시험 날짜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공고문이 시험일로부터 3개월 전에, 90일 전에, 그러니까 공고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공고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혹시라도 1월 첫째 주에 보거나 또는 1월 셋째 주에 보거나 그때 이제 공고문이 나오면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봤던 1월 둘째 주, 즉 1월 11일 시험 보는 걸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69일 남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7월 26일을 기준으로. 그렇죠? 169일이 남았고 이걸 주로 따지면 24주하고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걸 개월수로 따지면은요. 169일을 개월로 보면 5개월이에요. 5개월하고도 19일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69일. 이것도 이제 많이 남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개월로 보면 5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지금 혹시 내년 시험을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지금 시기에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에요. 사실 이제 시기에 딱 들어맞는 공부가 최적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 있어도 내가 노베이스야. 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 공부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또는 학부 전공하지 않고 그냥 대학원만 지금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서 사실 깊게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 강의를 차근차근 다 듣기에는 내가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지금 이제 여기 7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11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5개월이 지금 남았습니다. 5개월하고 아까 19일 정도 남았어요. 제가 프라임 법학원에서 매년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론서를 빨리 개정책을 냅니다. 내가지고 2월 또는 이제 그 2월 말 또는 3월부터 이론 강의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이미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다 녹화가 종료가 되었고요. 완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 기출문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월부터 핵심 이론 강의 녹화가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8월 말까지 해서 핵심 이론 강의가 다 완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에요.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은 3가지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론 강의, 그리고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5회분 강의,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내가 이론적인 기반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과정 끝장 완결팩으로 신청을 하시되 공부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정 끝장 완결팩으로 신청하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 강의에서 내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사론 같은 경우 핵심 이론 강의만으로는 내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이 방법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 이론 강의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 강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기본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조시생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시기에서 또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 또는 대부분이 우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나이가 대부분이 40대 또는 물론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까지 있으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부터 또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기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은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기 합격 핵심 이론 강의로 이걸로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듣는 거죠. 조사론만 선택해서 듣거나 또는 정책론만 선택해서 듣거나. 물론 이제 공부 시간이 충분하면, 그리고 내가 아직 이론적인 기반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제 설사 공부 시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기본 심화 이론 강의에서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온 이론을 총정리하면 거기에서 출제된 기출 논점을 간파해 버려야 하거든요. 기출 문제를 풀면 견적이 나와요. 즉 인행사 1장에서 그간의 22년 동안 나온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면 1장에서는
이 정도의 폭과 이 정도의 깊이에서 나오는구나. 이 견적이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이론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인행사 그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22년 동안 20번 나왔다. 그러면 20번 나온 기출문제를 풀면 프로이트 이론에서 요 정도 폭에서만 나오는구나. 또는 요 정도의 깊이에서만 나오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바꾸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회독을 해야 돼요.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이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에서 나가는 그 진도순과 기출문제 여기서 배열순이 동일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5회분인데 시험 직전 대략 한 2개월 내지 1개월 빠르면 2개월부터 2개월 전부터 그리고 늦더라도 1개월 전부터 이제 그때 실전 연습으로 매주 한 회분씩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배정하고 OMR 카드를 작성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강의가 시험에 나온 95% 이상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책에서 다 나올 겁니다. 어차피 이 강의에서 다 나올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단기 합격 완결, 지금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특강들이 있습니다. 네, 시험 직전에 이제 법률 특강, 무료 특강 있거든요. 22회 시험에서도 제가 여기 법률 특강 해드린 거에서 바뀐 내용,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에 2가지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은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행되었으면, 그러니까 개정은 되었는데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시행되지 않았으면 개정 전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개정이 되었어. 근데 시험일 이전에 시행까지 되어버렸어. 그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된 걸로. 그래서 이제 시험일 직전에 어떤 정책 변경이나 그다음 법률 개정 사항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법률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교육과정으로 공부했으면 여기서 확인할 것은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 도대체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걸로 무조건 공부하라고 할까?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여기 부제로 독학으로 합격하라 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건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돼요. 독학으로. 이건 그 총신대학교나 또는 성결대학교, 이전에 또 호서대학교, 그리고 이번 이제 부산에서 또 그 대학에서 특강을 의뢰했는데 이 책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시험에 나온 말 그대로 95% 이상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기출표기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 강의를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책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핵심 이론 노트는 제가 통합이론서 1, 2, 3교시 요 책 이 3가지 이 이론서를 한 권으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군더더기 이런 것들 다 가지치기 한 거예요. 진짜 시험에 나온 것들만 정리한 거예요. 시험에 나온 것들만. 종합정리, 단권화 시킨 책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날개가 있어요. 날개 보면 날개 쪽에 이 출제 빈도가 있거든요. 각 챕터별로 몇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5회 때 3문제, 16회 때 4문제, 17회 때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2문제, 2문제, 한 문제하고도 3줄, 그 다음에 2문제, 22회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출제 비중이 나와요. 출제 비중 0, 2, 4라고 되어 있는데 즉 안 나온 적도 있다. 적게 나왔을 때는 안 나온 적도 있다. 많이 나왔을 때는 4문제가 나왔다. 근데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2문제 정도 나온다. 아,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 2문제 정도가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 2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무조건 나오고 있는 1순위. 출제 가능성이 그 다음에 좀 높은 2순위. 나오기는 했으나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 3순위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 굳이 이 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문 내용에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평등 해가지고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에서 4회, 8회, 10회, 11회, 12회, 13회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회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 내용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출표기가 1회부터 22회까지 다 돼 있어요. 저는 1회부터 제가 직접 손수 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거든요. 시험이 10회 시험부터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9회까지는 복원 문제예요. 그 복원된 문제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그 선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즉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번이 옳지 않다. 그러면 2번 지문 있잖아요. 그 2번 지문이 속해 있는 본문의 내용에다가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빠짐없이. 자, 여기 발달 유사 용어, 그 다음 이제 발달의 원리. 이거 보면 이제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행사 1장에서. 자, 여기 우리 조사론의 이제 타당도의 경우도 보면 우리 신뢰도 타당도에서는 신뢰도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타당도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타관계, 그 다음에 측정의 오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챕터에는 근데 이번에 22회 시험에서 측정의 오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23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보면 그리고 그게 적중해요. 시험장 가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건 뭐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그간의 지금 문제의 흐름을 봐가면서 마치 우리 법제론생 판례는 홀수이차는 짝수이차는 안 나오고 7회 시험부터 계속 홀수이차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런 출제 경향 그간의 그 출제 경향을 보고 이게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식화, 도표화 시켰습니다. 자, 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지금 잘렸지만 이게 지금 잘라놨지만 그때 이제 구성 타당도, 즉 구성체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죠. 그다음 이제 여기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한다. 그리고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 말고도 더 용어가 많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온 건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액면 타당도까지.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와 액면 타당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 내용 타당도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용어로. 조사론 특히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자, 조절 변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조절 변수를 조건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 변수로만 알고 있고 조절 변수를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온 용어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용어로 다 대체를 해놨어요, 제가. 자, 여기 다중특질, 다중방법이 매칭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20회 때 매칭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얘가 직접적으로 정답은 아니었지만 보기 선지에 같이 나왔을 때 이게 같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건 구성체 타당도에 있어서 실제 검증하는 방법이거든요. 요런 것들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어떻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타당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타당도에 속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것들 별도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 다 추가적으로 이 날개 쪽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와 도식화 시켜놨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구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정리하는데. 아, 이 타당도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타당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 이렇게 정리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자, 또 여기 실천의 역사인데 실천의 역사 발달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자, 요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딱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험에 나온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기점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점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 기점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다음에 요거다, 요거 다음에 요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판서하면서 판서에서 이제 단연간 강의하면서 적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냥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전략적 가족 치료의 경우도 자, 우리 그 실천 기술론의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그러니까 가족 치료 각 모델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략적 가족 치료를 또 표로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날개 쪽에다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에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목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조문으로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구조화시킨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단연간에 판서하면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강의할 때도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요거 다음에 요거였지,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가지. 이게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정책론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론의 또 내용인데 조직 이론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 법제론에서 권리구제 절차 내용.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표인데 이걸 가지고 구조화시켜 놓으면 머릿속에다가 이게 새겨 놓으면 그러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암기법이에요. 특수 암기법들을 다 또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모로 반사, 껴안는 반사 운동인데 오빠 몰라, 이거 몰라. 자 우리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놀래주면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기는 것처럼 모로 반사는 껴안는 반사 운동. 또 뭐 바빈스키 뭐 이런 그 암기법, 또 연도들 암기하는 방법. 연도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미 이제 무조건 암기해야 할 연도. 한국편은 이미 녹화를 해서 자료도 우리 프라임 법학원의 빈칸 자료와 그 다음에 빈칸이 채워진 자료도 프라임 법학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도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그건 이제 빈칸 자료만 올려져 있고 강의는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공개해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는데 그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리되어 있는 한국 총정리되어 있는 그 연도에서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 그 그냥 나온 것들만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에서 또 다 나왔어요. 실천론 2문제, 행정론 2문제, 또 지역사회복지론 또 2문제, 실천론은 이제 1문제, 2문제 나왔지만 이제 연도와 관련된 건 이제 1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법제론에서도 1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도 또 암기하는 건 거기서도 또 정리를 하지만 여기 이제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암기법이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자,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산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니까 한꺼번에 다 팔고 간다. 빨리 한칠에 다 판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법 2007년,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년 뭐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 여기 영유아보육법도 여기 보면 이제
기출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온 범연도인지 아닌지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비스마르크 행제 3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순서 암기하는 방법들, 연도 암기하는 방법들. 자, 그다음 그거 말고도 이제 날개 쪽에다가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 또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약집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 뼈대만 있는 요약집이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그런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그냥 이게 적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인물이든 용어든 또는 이제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든 그걸 날개 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신뢰공간, 신뢰수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다중특질, 다중방법도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타당도 쪽에서 구성체 타당도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기출 논점을 간파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 문장, OX 문장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용어도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다 대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연성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개연성 질문이 뭔지 모르면 부수적 질문이 뭔지 아세요? 수반형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수적 질문은 개연성 질문, 수반형 질문이라고 돼요.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렇듯 시험에 나온 용어들을 다 이 책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용어면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장조차도 동일한 문장이라면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문장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신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에다가 깜짝 놀랐다. 이 책에서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게 다수의 문항, 그게 뭐 어떤 한 문제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그랬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적어주시거든요. 도대체 합격 수기가 어디에 있냐?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돼요. 거기 합격 수기가 수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OX 문장을 또 삽입을 했어요. 보면 우리가 확률 표집은 비확률 표집과 다르게 표본의 대표성이 높습니다. 즉 표집 방법에 따라 이제 표본의 대표성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확률 표집으로 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 확률 선정법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모집단의 이제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면 그게 이제 동일 확률 선정법인데, 자, 이렇게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OX 문장 두 번째.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 즉,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는 것은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하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기 때문에 표집 오차는 감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 확률 선정법을 공부를 하고 나서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OX 문장들을 도중에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그다음 이제 역대 기출 논점, 최신 기출 논점을 다 반영을 해놨어요. 역대 기출 논점, 최신 기출 논점. 우리 1회부터 제가 이제 22회까지 다 분석을 했으니까 1회에 나왔던 논점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1회에 나온 것을 굳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차라리 22년간 안 나왔던 걸 공부를 하지 마세요. 1회 시험이라도 나왔던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1회부터 22회까지 나왔던 기출론점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주 몇 가지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해요. 아주 이제 중요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걸러낸 것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작년까지는 중앙과 시도는 의무 규정이고 시군구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시군구도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법 시행 개정되고 나서 시행 예정인 것이 내년 1월 3일 날 시행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차피 1월 3일 이후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되고 시행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개정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건데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기출지문이었는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틀린 문장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까지는. 22회 시험까지는. 근데 23회 시험에서는 맞아야 돼, 이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법 개정 사항에 맞게끔 다 이걸 또 내용을 다 변경을 시켜놨고 그에 맞게끔 또 그림도 다 변경을 시켜놨고 그 다음 여기 사회 마케팅,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이제 22회 때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네. 이미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해놨던 건데 정리를 한 거에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면 자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합격의 날개를 달자라고 해놨는데 그 날개에 아까 보면 여백이 있었어요. 여백이.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이제 이 책으로 강의를 듣고 이론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이 진도순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 1, 2, 3교시를 다 풀기가 힘들면 핵심 기출 천재를 봐도 돼요. 근데 지금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내가 안전하게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단기 합격 아니 그 우리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N회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에 제가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굉장히 상세히 해놨어요. 제 자신컨대 수험서 중에서 가장 상세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해설을 오답풀이 보충 설명을 달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사실상 책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제 해설을 보면서 또는 이제 보충 설명 오답풀이 보면서 이 내용은 여기다 좀 적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여기 날개에다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날개를 내 나름대로 사실 옮겨 적을 만한 이 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옮겨 적을 건 없어요. 거의. 사실 이 책으로만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더 꼼꼼하게 그래서 하실 선생님들은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의 기출 지문이나 또는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 따로 여기다 적고 싶은 내용들은 정리하면서 또는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나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N회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려요. 이 책 반드시 구입해 보세요. 설사 지금 다른 책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책으로 최종 정리하세요. 책을 구매를 하고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속았다.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내가 보니까 책이 너무 엉성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집필한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그 4년 동안 주전공을 한 이 학생들이 또 이 책을 가지고 제 특강을 듣고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1강은 유튜브에 샘플 강의 올려져 있어요. 1강은 제가 올렸거든요. 학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1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이 책. 근데 강의를 들으면 어차피 그냥 총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저한테 또 질문 주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이 책으로 진행되는
핵심 이론 강의 반드시 들으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게 단과로 신청하게 되면 수강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강의를 꼭 수강 신청해서 핵심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까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합격 비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급 시험은 8개 영역으로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영역별 25문제씩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30문제씩에서 38은 24, 240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25문제씩이니까 합산 200문제가 되고, 한 문제당 1점씩이니까 200점이 돼요. 자, 객관식 오지선다이고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 75분, 75분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점심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문제수, 그 다음에 우리 합격 과락 커트라인인데, 합격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점의 60%는 120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하지만 딱 120점만 맞아서 합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딱 120점만 맞을 거야 하면 거기에 못 미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넉넉히 합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부분이 나는 120점만 합격 점수를 넘겨서 합격할 건데요.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그래요. 많이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딱 120점만 조금 넘겨서 합격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기 어려워져요. 넉넉히 좀 합격하자. 넉넉히 공부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락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에 40%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목은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전공 필수 과목은 이건 영역이에요. 8개 영역. 과목은 요거거든요. 1교시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그러니까 1교시가 50점이거든요. 25문제, 25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75점이겠죠. 2교시, 여기도 75점이겠죠. 50점에 4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20점 이상이에요. 2교시, 3교시는 각각 30점 이상씩 맞아야지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과락이 느슨한 거예요. 가령 조산호를 내가 빵점 맞았다. 인행사에서 20점 이상 맞으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조산호는 빵점 맞아도. 이해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과락이 느슨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연도별 합격률인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 22회 시험이 29.98%였습니다. 가장 높았던 이제 합격률이 여기 1회 시험이었고 가장 낮았던 게 이제 9회 시험이었죠. 근데 9회 시험은 14%였는데 합격률이. 그러면 이제 9회 시험 문제는 어려웠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9회 시험 문제를 지금 보면 쉬워요. 왜냐면 그간에 이제 항상 삐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대략 한 10%에서 20%가 삐껴 나오거든요. 안 나왔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오면서 안 나왔던 내용들을 계속 내게 되니까 그 뒤로 갈수록 더 공부해야 할 양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계속 시험을 보게 되니까 9회 시험까지는 이 전체 내용에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구분이 좀 모호했다면 이제는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22년 동안에 계속 이게 나왔어. 계속 두드린 거예요. 여기를 시험에서 22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이건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오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졌다.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시험에 나온 것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2회 시험은 6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6번째로. 그러면 내년 시험은 이제 그 합격률이 어느 정도일까? 최근 것만 가지고 해서 낮았던, 그 다음에 높았던 거 이렇게 양쪽을 조금씩 빼보면 그러면 31%에서 36%,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넓혀보면 29%에서 40%. 결국 이제 30% 대략 30% 초반에서 시험 출제에 의해서 합격률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응시인원 대비예요. 그런데 요거 지금 접수인원 대비로는 24%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2명, 3명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응시인원,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접수인원 대비는 왜 이렇게 낮아지느냐? 왜 그러냐면 응시인원 포기인원 때, 응시 포기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응시 인원에서 6,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응시 포기 인원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합격률을 우리가 30%다 하더라도 실제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20%대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국가 시험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리고 120점을 넘길 만한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120점을 넘길 만한 공부량. 근데 각각 이제 그 8권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의 경우에 처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통합이론서가 1, 2, 3교시가 있는데 그 책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상 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집어넣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 이론 노트는 시험에 나온 것들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합격 설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기 합격 핵심 이론 완결팩, 그러니까 단기 합격 완결팩으로 공부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먼저 핵심 이론 노트로 시험에 나온 것만 중심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기본서를 다른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을 활용해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해당 부분을 찾아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떻든 중심은 핵심 이론 노트를 딱 잡아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결인데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제가 합격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또 이걸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6080 법칙이에요. 그래서 22회 시험에서 자, 중복되는 것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온 것들. 근데 나왔던 내용이 아닌데 출제되는 거. 여기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근데 내용을 어렵게 냈어. 난이도를 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신개념과 이 상은 난이도 상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 세 문제만 어려웠습니다. 삐껴나온 문제가 어떻든 두 문제였다는 거. 그러면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2문제, 즉 88%에 해당되는 것은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평균 내보면 8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안 나왔던 이 신개념 문제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어디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걸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죠. 22회 때 나왔던 추가되는 논점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1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8개의 전공 과목들 사실 인행사부서 법제론까지 이 전공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흰색 수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 범위에서만 나와요, 보면. 안 나오는 것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딱 요 정도 깊이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내용에서 다시 그 다음에 80% 내지 90%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삐껴 나오는 게 있어요. 10% 20%가 아까 신개념 문제. 그죠? 삐껴 나오는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이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사실. 여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뭐하러 공부합니까? 나온 것에 집중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효율 합격 6080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나왔던 부분을 제가 응용해서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그 60%, 요게 있죠, 아까.
여기가 자, 여기 지금 요 노란색 이 상자 이게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예요. 딱 가지치기 해가지고 딱 요렇게 재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는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격 비결에 이 땅 따먹기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 과목들을 사회복지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목차를 정해놨어요. 15개 챕터로 목차를 정해놨거든요. 그 15개 챕터에서 적어도 한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1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를 포함하고 있는 챕터가 적어도 10개는 넘어요. 10개 챕터는 넘어요. 그리고 2순위를 포함하고 있는 챕터도 10개 이상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자, 무조건 나오는 문제 10문제씩 하면 80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또 해당되는 거 10문제만 잡아도 이 중에 그 50%는 나올 거기 때문에 50% 나오는 거 맞추면 40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1순위, 2순위만 공부해도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3순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짓기 벼락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교수님 제가 사실 연말에 너무 바쁘고 그간에 준비하고 싶었는데 준비를 못해서 핵심 이론 강의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 막 공부하기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포기는 하지 않고 접수는 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상담을 주는 분들이 연말에 많아요. 그래서 만든 책이 족치기 벼락치기이고 그 책이 이제 1순위, 2순위만 정리했고 그 책 가지고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교수님 제가 올해는 꼭 붙어야 하는데 근데 족치기 벼락치기로 되겠습니까? 근데 핵심 이론 노트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족치기 벼락치기로 하세요. 해서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교수님 진짜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족치기 벼락치기로 공부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8월에 이제 개정책이 나올 예정이긴 한데 지금은 핵심 이론 노트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순위, 2순위 논리에 의해서 각 챕터에서 제가 기출표기가 다 돼 있잖아요. 핵심 이론 노트가. 뭐 이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1순위의 내용은 먼저 공부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핵심 이론 노트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1순위 무조건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내용은 한두 번 나왔는데 얘가 과거에 나왔다 또는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 3순위로 밀려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5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120점을 8로 나누면 15입니다. 그러니까 15점 다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15문제씩만 맞추면 딱 120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못 맞잖아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론에서 내가 10문제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인행사에서 20점 5문제만 더 맞추면 본전치기 점수 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한 본전치기. 이게 꽈락 얘기 아닙니다. 꽈락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전치기. 어차피 그러니까 딱 15점씩만 다 맞을 수만 있다면 이제 120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과목에서 점수를 내가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괄학에 느슨하니까. 그죠? 1교시는 괄학이 20점이었거든요. 2교시는 30점이었고 3교시도 30점이었어요. 괄학이 느슨하기 때문에 합산 20점이니까 만약에 조사론을 5개만 예를 들어서 5개 맞춘다. 그러면 10문제를 여기서 다 맞아야 돼요. 인행사에서. 인행사 25개 다 맞고 여기 조사론 5개 맞아도 30점이 됩니다. 본전치기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약한 과목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 공략을 해야 돼. 땅 따먹기. 내가 어려운 과목은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그 전략이 중요합니다. 땅 따먹기 전략. 자, 그 다음 이제 국내 유일.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줘야 하느냐 라고도 이제 뭐 학원 제가 그간에 강의해왔던 그런 그 계약하고 이제 해왔던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가요 프리패스로 신청하잖아요. 근데 실상 신청하시고 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들이 이 돈을 버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또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꾸준히 못해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강의만 들으면 합격인데 강의를 듣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과정 완결팩 그리고 이제 단기합격 완결팩 수업을 들으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스터디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스터디. 그래서 먼저 3월 지금 4월부터 9월 31일까지 기출족보 OX 강의가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28일 이번 이제 일요일에는 저녁에 강의가 원래 토요일 날 강의가 진행되는데 지금 그 토요일 날 핵심 이론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 줌으로 진행되는 이건 학원 수강 신청과 별도로 저한테 신청해서 제가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밴드에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제가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줌 강의, 실시간 강의를 제가 합니다. 제 서재에서 제가 직접 시험지를 미리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올려져 있고요. 혹시라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으로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경우도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서점 구입한 서점에 리뷰 인증 남기면 거기서 제가 등업시켜드리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그간의 인행사부터 진행되었던 그래서 총 2,400문제가 넘거든요. OX 문제. 그리고 그걸 강의를 진행했던 줌 강의가 녹화된 것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책만 구입해서도 오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우리 단기합격 완결팩이든 전과정 완결팩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프라임에서 신청하셨으면 우리 밴드나 카페에 오시면 공지사항에 오이코스 스터디 참여 신청 방법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도 그 오이코스 스터디 신청 방법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월부터는 11월까지 모의고사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것도 시험지 제가 올려드리고 풀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진도를 반으로 나눠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오이코스 스터디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이코스 스터디 활동 내용인데 이렇게 밴드를 구성해줘요. 1기,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일전에는 뭐 15기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데일리 미션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남기면 되거든요. 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OX 문제 지금 실시간 강의 진행됐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줌으로 모인 걸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뭐 시상식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혼자 공부하기 힘든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간에 진행됐던 강의나 자료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이런 모의고사 무료 강의 진행되는 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 지금 시험 응시인원이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1급 시험을 준비하나 만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학교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서로 알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모이면,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제가 직접 또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다 기출 지문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에요.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낌없이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제 연락처입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오시면 기출 족보 OX 빵꾸 체크, 이게 지금 강의 됐던 시험지와 강의가 여기 비공개로 올려져 있고,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등업 신청 요건은 아까 제 책을 구입해서 독학으로 준비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거기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로 오셔가지고도 그 공지사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합격 설명회를 매월 진행하고, 지금 8월에도 또 진행을 할 거고 9월에도 또 진행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저는 지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직접 이게 합격 설명회를 계속해서 지금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또는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그걸 낫게끔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걸 지금 자신 있게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시킬 수 있으니까 자꾸 나와서 이게 제가 직접 합격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밥상은 제가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재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교재를 보면 어떤 강의자를 한 사람을 쳐보세요. 그 강의자가 이런 다양한 교재를 다 집필하고 있는지, 출판사에서 기획된 저자 없는 그런 책들 말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이 집필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제 교재 그리고 제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교재,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 여름휴가 계획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9월이면 또 추석이거든요. 추석이면 또 그때 또 어떻든 분주한 마음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챙길 것들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10월이면 공고문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7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 8월, 9월 이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10월에 공고문 나와버리면 그때는 더 마음이 급해요. 마음만 급하고 공부는 안 되고 결국은 또 연말에 또 바쁘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무조건 진짜 시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단기 합격 핵심 이론 노트로 지금 핵심 이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길 다시 한번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또 응원하면서 이제 합격 설명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